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저는 1부에 이어가지고 우리 이만기 소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1부에서 쉬는 시간에 저희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약간 좀 신선했던 것이 교사 시절에 그 과목이 국어죠. 국어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할 때 보면 어릴 때 놀려라, 놀아라 라고 했는데 영어는 또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 허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니까 예의상한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사실은 저는 영어를 잘하면 삶이 편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게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네. 쉽지 않아요. 음. 그래서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영어는 어릴 때 해줘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물론 휴대전화 이 안에 영어 번역기도 있지만 언제 일일이 번역기 돌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없죠. 사람이 자원인 나라고, 음. 그 사람을 키우는 홍콩 TV가 되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영어가 진짜 필요해요. 우리는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 그렇다고 뭐 영어로 공용어까지는 아니어도 영어를 잘하면 한결 삶이 풍요롭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교사로서의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질문 한번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이가 이제 초등이라면 초등부터 이제 고등까지 학부모님들이 사실 로드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제 초등에서 중학 올라갈 때, 혹은 중학에서 이제 고등 올라갈 때 소장님 보실 때 어떤 걸 준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참 이건 웃기는 얘기는 한데, 건강한 몸을 일단 만들어 주죠. 일단은 몸 건강. 애들이 아프면 네. 모든 게 다 꽝입니다. 네. 일단 건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애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줘야 돼요. 집 분위기. 건강한 몸과 음. 밝은 가정 분위기가 기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독서, 가족 간의 대화, 영어 교육, 수영 교육 같은 거, 예체능 교육 뭐 이런 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된다고 치면 그때 이제 교과 학습으로 가야죠. 이거가 1층에 있고 초등학교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네요. 중학교 올라갈 때 여러 가지가 변하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교과 교실제라는 것도 있고, 네. 자유학계제라는 것도 있고, 또 학습의 양도 늘고 난이도가 급성장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좀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 중학교 때 우등생이 못 되거든요.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저는 특히 초에서 중 올라갈 때는 문해력 교육을 좀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럼 조금만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네. 아마 질문하실 텐데, 그럼 도대체 국어교사 또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문해력을 도대체 어떻게 올려면 된단 말이냐라고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문해력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네. 어려운 얘기 쓰죠. 리터러시 이런 얘기 쓰는데, 뭐 사람도 그런 질문들, 독해력과 문해력의 차이는 또 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놈이 그놈이죠 실은. 그건데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는 독해력은 그냥 읽어내는 능력, 문해력은 읽고 표현까지 가는 능력, 이게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단어를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로 다시 단어 비교해요. 외우기, 어휘력. 어휘력. 그러니까 문해력의 기본은 어휘력에 있다. 그래서 어휘력이 딸리면 문해력이 무너지고, 문해력이 무너지면 교과 학습도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단어 외우는 것이다. 근데 단어를 어떻게 외워요? 단어장 만들어서 외우거나, 아니면 독서를 하면서 어려운 단어 찾아보거나.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하다 사전식 배열이 돼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애들이 몰라요. 사전식 배열이 뭐냐? 사전을 본 일이 있어야 사전식 배열을. 아이고야. 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렇죠. 아야어여, 이 배열 순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순서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서부터 사전을 가지고 이용하는 연습, 독해력, 어휘력을 기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글이나 이제 책 같은 걸 아이들이 읽어 나가면서 모르는 단어 찾아서 단어장 만드는 거. 딱 깔끔하네요. 모르는 걸 찾아서 단어장 만든다. 우리 허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지만 영어 공부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어휘죠.
어휘죠. 네, 어휘죠. 옛날 우리 어릴 때 보케브라리 22,000 뭐 이런 거. 오랜만입니다. 바퀴벌레라고 우리가.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책 다 사서 공부했잖아요. 네. 성문 종합영어, 성문 기본영어, A dog is a faithful animal. 이거 늘 첫 문장에 나오는 이게 지금 그런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나이를 막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스타일은 조금 차이는 뭐 집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초등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해력 말씀 많이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전략을 하면 좋을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는 초등에서 중학교 갈 때 사이즈 정도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입시 지금 약간 판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어떤 걸 준비하면 좋겠다를 조금 더 핀포인트 할 수 있을까요? 초등에서 중등 올라갈 때는 사실은 환경의 변화가 제일 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중등에서 고등 올라갈 때는 학습의 양이나 난이도의 상승도 있고 엄청나잖아요.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와 음.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놀려라라고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패턴을 바꿔서 국영수를 빡세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바뀌었네요, 확 지금. 바뀌죠. 그러니까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가 세발 자전거 타는 공부라면 네. 중학교 때부터는 바이크로 옮겨와서 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특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국영수 교과 학습 쪽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중1에 뭐 자유학년제, 자유학교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2부터는 그야말로 수업 쪽에 몰입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시기는 초등으로 끝났다. 우리의 좋은 날은 끝났다. 중2서부터는 정신없이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이 낫겠다. 특히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중3 때는 국영수, 영수국, 수국영 이것 쪽에 몰입했으면 좋겠다. 그 방금 구성수 똑같이 섞은 거 아닙니까, 그냥? 적은 것.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 없이 국영수, 수국영, 영수국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제가 딴 데서도 그런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금하고 달러를 챙기지 않습니까? 딱 그게 제일 핵심이죠. 네. 입시가 혼란스러우면 국영수를 챙기는 게 금하고 달러라고 와.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할 때 제 모토는 딱 두 개거든요. 네. 애들은 믿지 마라. 음, 이것이 제 모토예요. 음, 두 번째는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금하고 달러 챙기듯이 입시가 혼란스러우면 국영수를 챙겨라. 두 개가 남들이 보면 야 전문가가 저 정도 얘기밖에 안 해 그러지만 저는 그게 진리라고 보고 있어요. 돌고 돌아서 사실 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입시를 좀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이 또 뭐를 지금 의미하는지 입시 관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백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럼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라든지 아이들이 학습 그렇죠. 능력. 시간 관리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네. 애들이 근데 사실은 전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뭐 좀 자유분방하게 경험을 많이 한 애들이 중학교 와가지고 갑자기 시간 관리를 혼자서 이렇게 척척척 해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왜 못하는지를 엄마들이 파악해야 돼. 음, 애가 머리가 아둔한 건지, 음, 아니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네. 아니면 기본 개념이 확립이 안 돼서 나선형 교육 과정에서 진도를 못 나가는 건지 이런 거를 파악해 주는데 엄마들이 혼자 안 되면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공부법 전문가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거는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정도 되면 이제 확 이제 바뀌니까 그럼 이런 좀 도움이 좀 그렇죠. 필요는 하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이제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부모님 관점에서 좀 중점을 둬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모들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인데 네. 사실 이제 그 강남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입시 매니저가 돼서 애를 관리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엄마들의 역할은 한 7가지로 나뉘게 되죠. 하나는 애들의 영양을 챙겨주는 조리사의 역할도 있고, 첫 번째. 애들을 라이드하는 그 기사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가도 해야 되고, 네. 애 일정을 매니저도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자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애를 좀 이렇게 붕 띄워주는 격려자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감독자나 매니저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애가 필요한 도와주는 거를 좀 도와주면 좋지. 애를 너무 관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애가 엄마, 애가 뭔가 요청할 거예요. 그럴 때 도와주는 역할 정도가 제일 좋은 역할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네. 그럴 때. 알겠습니다. 이게 좀 근데 쪼개서 보니까 역할이 좀 그래도 명확하네요, 이게. 막연하게 도와주자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도자, 조리사, 운전기사, 감독자, 격려자, 매니저 다양한데. 음, 근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저는 감독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모토가 애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또 지나치면 가정 불화가 생기니까. 가정 불화가 생기면 모든 게 깨지니까. 가정 분위기는 화목하게 이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애들을 믿지 말자란 모토가 이게 진짜 애들을 신뢰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는 저는 읽히지는 않고, 인간적으로는 이제 신뢰하지만 애들이 아직은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조금 하자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옛날에 대학 네. 다닐 때, 사범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들판의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주 나가서 벼를 볼 때 벼가 잘 자라듯이 엄마 아빠가 애를 자주 관찰하고 자주 대할 때 애들이 발전한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마 다 이해가 되셨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상당히 보고 계실 건데요. 중학부모님도 계실 건데, 뭐 학종이다, 뭐 생기부다, 네. 뭐 교세특위라든지 정량 평가, 뭐 변환 표점, 표준 점수라든지 대학 환산 점수 등등 입시 용어가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고3 다니 처음 할 때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입시가 또 변하려고 하잖아요. 뭐 고교 학점제. 그 다음에 2028 때는 뭐 논술형 수능을 좀 부분 도입을 하겠다. 올해 또 뭐 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최근에는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약간 이슈도 좀 있어가지고, 네. 요약을 하자면 지금 뭔가 굉장히 변화의 시기이고, 그렇죠. 학부모님들은 뭔가 좀 많이 좀 익혀야 될 것 같은 부담이, 혼란이 좀 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변화의 시기, 달라지는 입시를 과연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까 제가 혼란스러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금과 달러이듯이 국영수가 혼란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그 무기가 된다는 말씀 아까 제가 드렸고요. 네네. 사실은 2028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2028인데 네.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원래 안 변한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네. 자꾸 뜸을 들여요. 발표가 지난 2월에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못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에 한다는 얘기인데 원래 또 7월 말이었는데 또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능도 약간 좀 손을 봐라 이런 네, 게 같이 그래서 있으니까. 네. 이게 뭔가 나올 듯 말 듯 할 때 잘 안 나오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는 2028 안 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변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굉장히 그 쪽팔리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네. 그런. 그 대통령 지시도 있고 그래서 네. 뭐 지금 절대평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음,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근력이 빵빵하면 무서움이 없듯이 국영수 실력이 단단하면 무서울 게 없다. 그렇다고 뭐 초등 의대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배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킬러 문항 자체가 이제 킬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능이 좀 그래도 좀 오래되긴 했잖아요. 94년에 나왔으니까 네. 지금 몇 살입니까? 거의 30살 네. 정도로 봐야 되니까
객관식으로 그리고 지문도 요즘은 좀 한정적이고 하니까 이걸 뭔가 이제 변별하기에는 조금 연로한 느낌이 없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네. 수능이 지금 변했어요, 그죠? 네. 94, 95년도에 볼 때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어머님들 가운데 94, 95 학번들이 있을 것 구자 같은데 학번도 꽤 계시겠죠. 그분들이 볼 때 수능은 굉장히 좋은 수능이었어요. 교과 통합. 교과 네. 통합이고 사고력 위주의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 중심의 수능으로 바뀌었는데 나이를 좀 먹었죠. 그래서 지금 미래형 수능, 논소설형 수능 얘기 나오는데 맞아요. 2028의 논소설형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텀에서는 논소설형을 봐도 어쨌든 지금 수능을 좀 변하긴 할 텐데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발표가 사실은 조금씩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혼란스러울 때는 일단은 주요 과목을 좀 많이 챙겨달라.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절대평가로 가고 대학별고사를 보고 뭐 대학 자율화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통과목 위주로 시험을 보고 그쵸. 근데 뭐 좀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이거 방송이 언제 되는 거예요? 8월에 나갈 것 같은데요. 네. 가급적이면 그 발표되기 전에 나가서 네. 맞고 틀리고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빨리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입시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엔 안 변한다고 얘기했는데 변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2028은 저도 좀 변할 확률이 좀 있다라고 지금 현재로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느껴지는데 이런 혼란스러울 때 학부모님들은 아까 뭐 아이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릴 때는 좀 체력, 건강, 영양부터 시작해서 뭐 경험, 체험 그리고 뭐 리터러시 나아가서 이게 뭐 독서라든지 영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영어를 하나 더 쓰면 리터러시 앤 뉴머러시 네, 수혜력까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국영수입니다. 근데 뭐 돌고 돌아서 또 이렇게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은 입시의 신 우리 이만기 소장님 모시고 대학 입시 초등에서 중고까지 약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 2028 수능에 대해서는 약간 가볍게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거는 한번 좀 언론에서 공론화되고 하면 네. 그거 관련해서 한번 저희 따로 또 이야기 어떻습니까? 제가 감동적이었을 때가요. 네네.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감동적이었을 때가 저희 집 아이가 대학에 가서 음, 그 대학교 오케스트라를 가입해서 연주회를 할 때가 가장 그 감동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공부와 예능을 같이 겸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래서 그런 아이를 키우려면은 초등학교 때는 많이 돌리고 음.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는 빡세게 국영수로 돌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 기반 안에 교과가 이렇게 네.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조언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뭐 아주 또 심플하게 또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교육적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마ung동이 멀군요. 네. 뭔가요? 그럼 제가 내려가서 제가 수지로 내려가서 한번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우리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